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25일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방문했다. 왔다 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을 모르실까봐 얼굴은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 좀 표정이 굳으시는데 중국의 뭐 서열 뭐 22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라고 치면 외교부장이죠. 재밌는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일본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처음에 일본에 갔죠. 일본에 가니까 당연히 냉랭하죠. 좋을 리가 없잖아. 일본에 가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중국을 더 안 좋아하니까 냉랭한데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1위 대수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1위 대수. 옷이 안 버리고 대수. 물을 맞대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남북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냐면은 요때 요렇게 중국이 반으로 나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 남조와 북조가 있었는데 둘이 양쯔강을 하나를 두고 위에하고 아래에 있으니까 야 싸우지 말자. 그 어차피 그 강 하나 두고 위아래에 있는데 친하게 못 지낼 망정 싸우지는 말자. 한마디로 평화 공존을 하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가서 평화 공존하자 1위 대수 뭐 이런 말을 했대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서 딴 말도 하셨죠. 하지만 센카쿠는 중국 땅이다. 이거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신다는 생각이 살짝 들지만 제 살짝 그냥 오해고요. 오해. 1위 대수 평화롭게 지내자. 하지만 그러나 벗이 중요하죠. there is Chinese land. 이거는 말해서 정치권이 처음에 1위 대수했을 때 일본에서 그러다가 이 말에서 또 벌컥했다는데 게다가 일침도 날리셨습니다. 일본에서 뭐라고 일침을 날리셨냐. 중국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라. 일본 언론들은 자꾸 안 좋은 것만 하지 말라는 거죠. 중국 민중의 당과 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90% 이상이다. 이런 만족도 높고 이런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도해야 된다. 중국은 거국적인 노력으로 빈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반부패 활동을 하여튼 뭐 좋은 거를 제대로 뭐 보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그럼 뭐를 보도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거죠.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양국 간의 감정에 상하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책임론. 책임 아닐 수 있으니까. 중국 정치 부패. 증거 없죠? 빈곤 격차 많이 줄었단 거죠. 홍콩 시위, 내정 간섭, 영토 및 인권, 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보도하지 말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왔다 그럽니까. 일본이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딱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이 왕이 아저씨가 이런 말 했습니다. 수망상조. 어렵다. 역시 중국 분들이 한자가 어려워. 수망상조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수망상조가 뭐냐? 간단합니다. 이게 망 보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걸 수라 그러잖아요. 같이 상조, 망을 보자는 거죠. 함께 지키면서 망을 보자. 망을 왜 봐? 누가 오는데?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상부상조하면서 망을 보자. 뭐 누구긴 누구겠어요. 저기 멀리서 뭐 이런 분이 오시잖아요. 그분의 사진을 제가 갖고 왔나? 공동의 뭐 좀 커다란 뭐 이런 분이 잠깐 오시기 때문에 수망상조를 해야 된다. 같이 망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넌 어차피 망 안 볼 거 뻔히 아니까 너가 쟤한테 망 보라 그러면 답도 없고 그냥 조용히나 있어라. 평화 공존을 하고 한국에 와서는 함께 지키고 전략적 협력. 그래서 같이 망을 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문가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니까 우리 연구소장님에 따르면 1위 대수는 매우 중립적이고 평화나 지키자 싸우지나 말자 이런 뜻이고 수망상조는 뭔가 같이 하자는 거니까 도움을 더 뭐 필요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세계에 미국만 있는 건 아니다. 그쵸? 그거 맞는 말씀이시죠. 세계에 미국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가 정말 용감한 기자가 계셨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중국 편을 들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진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취재진 물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역시 고수야. 외교가 그리 간단하다고 생각하느냐? 허허허허 하고 썼다 그럽니다. 고수인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외교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 친척처럼 오가야 되고 뭐 세계 190개 나라. 나는 미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나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190 나라가 있으니까 모두 독립된 자주국이니까 서로서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정말 이분이 이 왕이라는 분이 만만치 않은 분이라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었어요. 와 정말 이분은 만만치 않다. 범상치 않다는 걸 제가 느낀 사진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쉽지 않은 분이야. 내공이 있어, 내공이. 짧은 사이에 이거를 했죠. 이게 그런데, 하여튼, 만만치 않은 분이야. 그 짧은 사이에 이걸 해서, 1대0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래도 그거죠. 이 바이든이 돼서 동맹 뭐라고 하니까 양쪽, 일본과 한국에 뭐 급파했다 그러는데, 뭐 그냥 보낸 거죠. 어떤 사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정치적 뉴스니까. 저걸 보면서 사실은 생각은 했는데 행동으로 못 옮긴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냥 와서 아까 수망상조? 맞죠? 수망상조 그렇다. 수망상조하자. 같이 망을 보자.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아무 대가 없이 망 보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휘날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유통업계 같은데 혹시 한한령 이런 거 해지하지 않을까,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뭐 현실적인 뭔가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저렴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별게 안 나오길래 뭐 그냥 또 그러다 마나보다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뉴스가 이제 나옵니다. 이거 나오죠. 갑자기 게임 판호를 발급을 해줬어요. 4년 만입니다. 4년 만에 우리나라 게임은 중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동안 한한령이라 그래서 판호 발급을 안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서머너 주어, 천공의 아레나, 이거 나온 지 꽤 된 게임이긴 한데 갑자기 판호를 발급했다, 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그 덕분에 게임주들이 갑자기 야, 문 열린다 얘들아 하고 벌컥벌컥 하는 게 갑자기 있었습니다. 아, 잠깐만, 이게 유통 쪽인 줄 알고 이렇게 눈 보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라 게임 쪽이었네. 아, 변화구가 참. 그래서 하여튼 급등을 했다가, 물론 이거죠, 뭐 급등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뭐 하나만 할지 앞으로 계속 할지 뭐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이게 4년 만에 판호가 발급된 거죠. 중국은 그동안 자기네들 문은 닫고 뭐 우리나라에는 진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어쨌건 판호를 발급했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이런 불충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뭘 흔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닌가, 이런 불충한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엔터즈도 다 같이 벌썩벌썩 했었고. 자, 그런데 저걸 보니까 옛날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 형님들은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옛날에는 2014, 15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이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형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상이 안 되시는 거는 5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미지를 한 방에 정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호감도가 좋았어요.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근데 중국의 이미지를 정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2016년에 사드였어요. 이게 생각보다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면은 사드가,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드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들 형님이기 때문에 다 아시긴 하겠지만, 이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마디로 높이 날아가는 미사일을 우리가 뿅 쏴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패트리어트처럼 뿅 떨어뜨리는 무기 체계인데, 이걸 우리나라에다가 미국이 도입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엄청 화를 내고, 뭐 진짜 이유가 뭐냐 쭉 나왔는데, 진짜 이유라는 게 여기 나온 것 따르면 이런 거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드가 이런 거, 북한이 뭘 쏘면은 여기서 뿅 쏴서 떨어뜨리겠다는 거잖아요. 뭐 미사일이 오면은 뿅 쏴서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중국은 뭐 이런 걸 우려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레이더를 조금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요렇게 보는 거를 우려를 하거나, 아니면은 중국과 미국이 싸웠을 때 중국에서 이렇게 대륙간 뭐 탄도미사일 요런 걸 이렇게 뿅 쏴서 맞추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드가 중간에 넬롬 요격 요런 걸 할까봐 걱정을 했다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러면 여기서 쏘지 말고, 여기 중국 땅이잖아요. 여기서 쏘면, 여기 중국 땅이잖아. 굳이 거기서 쏴서. 하여튼 뭐 이런 저렴한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의 문제였는데 중국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를 갖고 오면서,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짤, 사드 배치를 하면은 단교 수준의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아직도 생각하지만은 이런 말은 하면 안 됐는데, 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소리를 했죠. 중국이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나온 게 한한령이라는 한국 기업 브랜드 연예인들 한국의 특징을 포함한 모든 광고를 금지하는 한류 금지령이라는 걸 내리면서, 당시에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롯데가 날아갔죠. 롯데가. 그때 당시에 롯데가 경북 성주 골프장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 형들이 가더니, 어우, 고도가 좋구만. 고도가 높아. 야, 괜찮아. 여기다 배치합시다. 그리고 롯데가 하고 땅을 줬더니, 이 롯데가 그걸 했다고 롯데가 중국에서 날아갑니다. 대표적인 한한령에서 이 사드 보복을 당했죠. 그래서 마트가 다, 롯데 쇼핑도 거의 다 나오고, 지금까지도 ING죠. 지금 2020년 3월에 롯데백화점이 아직도 폐점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꽤 높았어요. 61%. 이게 2015년도까지입니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어떤 압제하는, 막 누르는, 강제하는 막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었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막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활, 그것도 나오기 살짝 이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호감도가 올라가는 차였는데, 저거 한 방 터지면서 이렇게. 일본은 장난 아니죠. 일본은 그때나 저때나 10%였고 우리가 60%일 때 일본은 10%대였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호감도가 완전히 달랐는데, 그때 이후로는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일이 생겼고, 저때 당시 호감도가 좋았던 게, 옛날에는 이런 거였잖아요. 많이 보여드렸지만, 뭐 흑묘, 백묘, 완전히 1970년대, 80년대에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주자를 잡는 고양이가 좋다 이러니까, 야,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야, 민주주의의 가능성 좀 있다. 저러다가 정권이 계속 바뀌면은 뭐 또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택도 없었죠. 뭐를 모르는 생각이었고, 그 뒤로는 강력한 중국몽이 나오면서 강한 외교, 뭐 늑대 외교 이런 게 나오면서 뭐 배려 그런 건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또 강한 분 나오죠. 두 분이 서로 티격태격하고, 요즘에는 새로 등장하신 이든이 형은 동맹과 자유무역, 동맹을 정말 강조하니까 시진핑 아저씨는 안 왔지만 왕이 아저씨를 보내면서 수망상조,
사드 때는 조금 미안했지만 지금이라도 망을 같이 보는, 경계를 같이 하는 사이가 되자. 뭐 이렇게 다시 보낸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ING입니다. 뭐가 ING냐? 지금 저거를 똑같이 반복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호주입니다. 똑같이 하고 있죠. 저 멀리서 우리나라는 결과를 알 것 같아. 왠지 어디서 많이 보던 드라마가 다시 한번 방영이 되고 있어요. 재방송인가 싶은데 한국의 사드 보복과 똑같이 중국과 호주가 지금 서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이 보복을 하는 거죠. 호주가 보복을 한다기보다. 똑같아요. 최악을 치닫는다 그러는데 우리 4, 5년 전에 최악 치닫는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뭐 중국의 대호주, 호주가 중국에 차지하는, 호주 입장에서 40%의 수출이 중국으로 하는 데거든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도 최우선 1등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지금 둘이 그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저 호주라는 데는 할 말 하거든요. 정말 강해요. 할 말을 해요. 중국 책임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을 합니다. 남중국해에서 뭐가 벌어지면 너 잘못했네, 뭐 인권 맨날 얘기를 하니까 이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저 파이브 아이즈에서 가장 앞에 있는, 우리를 가장 까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데다가 얼마 전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중국 외교관이, 외교부 대변인이죠, 어린아이의 칼을 든 호주군이라는 사진을 올렸어요. 12월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합성 사진이에요. 실제도 아니고. 어떤 사진이냐? 이게 지금 호주군이고요. 여기 칼이죠, 칼. 칼을 애 목에 이렇게 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프가니스탄 그거를 풍자한 건데, 이렇게 칼을 대고 있는, 지금 아래는 깃발이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너희들이 뭐라 그러냐, 시민 학살 뭐 이런 걸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외교부 대변인이 올렸어. 그냥 일반 국민들은 뭐 그냥 저런 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호주가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민간인 불법 살해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되고 재판하고 뭐 그런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듣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호주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건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올렸는데, 호주 총리가 지금 장난하냐고. 누가 누구 보고 지금 그걸 올리냐고. 그거 가짜 사진이죠. 합성한 거예요. 가짜 사진인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가짜 이미지자 끔찍한 비방, 나라를 비방하는 거를 외교부가 올렸으니까. 게다가 지금 쟤들이 죽였냐 안 죽였냐는 것도 아직 재판 중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호주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즉시 삭제하라. 그리고 게다가 아프간에 호주만 간 것도 아니거든요. 프랑스도 가 있고 뭐 줄줄줄줄 가 있으니까 그런 파병국들이 지금 다 항의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호주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살해는 정당하지 않고 그에 대한 비난이 정당하다. 호주 정치권의 반발은 과도한 민족주의를 선동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입장이 좀 이렇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호주가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서로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거랬냐, 요즘에 뜨거운 거, 호주 와인의 뭐 관세 폭탄, 사드 보복하듯이, 거기는 쿼드 보복이라 그러는데 호주는 쿼드라는 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쿼드 보복이라는, 우리나라 사드 보복하듯이 경제 보복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출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겪었던 어떤 그런 걸 똑같이 반복한다고 할 수 있고, 뭐 농산물도 뭐 좀 뭐 소고기 수입 금지에 뭐 보리 반덤핑에 와인 덤핑에 지금 전부 다 뭐 반덤핑 덤핑 이걸 씌워갖고 수입을 못하거나 관세를 늘리는 건데, 하나는 안 한다 그래요. 이 철광석은 뺀다 그럽니다. 왜 빼냐 하면은 철광석은 안 되죠. 철광석을 빼면은 날아가는 거는 호주가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에 최대 수입품이거든요. 야, 이거는 뺄 수 없지. 이거 제압하면 자기가 문제가 되니까 철광석은 빼지 않고 그 나머지로 이렇게 지금 철광석이 1등이긴 한데 나머지를 열심히 지금 사드 보복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고, 그럼 중국이 호주에 원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에 원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위협인지 기회인지 택하라. 선택을 하라는 거죠. 우리 손을 잡을 건지, 우리를 위협으로 보고 손을 놓을 건지를 택하라. 사드를 거기다 배치할 건지, 안 하고 우리랑 손잡을 건지 택하라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두 나라의 문제니까 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하고 똑같겠죠. 중국 비호감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부정평가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호주하고 한국에서 역대 최고치로 올라가는데 얼마까지 올라갔냐? 호주 사람들이 중국 비호감도가 81%. 이게 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우리로 치면 사드가 발생하기 전에까지는 30-40%였대요. 야, 이거 거의 81%면 일본에서나 보이는 숫자가 호주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요거를 표로 보면 19년에서 20년 될 때 비호감도가 가장 올라간 나라들 쭉 올려놓은 건데, 중국에 대한 거죠. 네거티브 이밸루에이션에 대한 증가폭을 보는 건데 호주가 1등입니다. 47, 57 하던 게 81로 올라갔어요. 한 방에. 호주와 영국은 거의 거의 인종이 같다고 해야 되니까 호주와 영국이 가장 많이 올라갔고, 뭐 미국도 많이 올라가고,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도 꽤 올라갔죠. 11호. 늑대 의결하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재밌는 건 일본은 별로 안 올라갔습니다. 왜 안 올라갔을까? 올라갈 데가 없거든요.
일본에 90에서 86이야.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올릴 데가 없어. 그대로예요. 어차피 만땅이죠. 만땅이라고 하죠. 어차피 가득 찼는데 옛날에는 이제 13년도에 사든가 93까지 올라왔어요. 93%면 거의 전쟁입니다. 거의 전쟁 수준까지 올라갔던 나라인데 지금도 뭐 86이니까 뭐 이미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됐고, 중국의 비호감 정도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가 비호감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국의 비호감 강도는 당연히 1등은 일본이고요. 아시아에서 2등이 호주가 됐어요. 비호감 강도. 우리나라는 3위로 밀렸습니다. 뭐 분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하고, 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저 순위 좀 빠져서 좀 뭐 쟤들이 싸우고 우리는 이렇게 이게 곁불이나 좀 째고 뭐 싸우는 게 이쪽에 싸우면 되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서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3위를 밀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걱정은 저렇게 호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유럽인들을 뭐 대표한다기보다는 민족이 비슷하잖아요. 그쪽에 비호감이 다 올라가면은 제 걱정은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제가 놀러 다녀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농담이긴 한데, 이게 좀 애매해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야, 이거 어떻게 붙이고 다녀야 되냐, 이거? 여기다가 뭐, 국기를 붙이고 다녀야 되나? 이게 81%래요, 비호감이. 이거는 잘못하면 길 가다가 아이스크림 맞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90%면 거의 전쟁이거든. 81%여도 무지막지하게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좀 그래요. 이게 깃발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국기 모양의 뭐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되나.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시아 전체에 대한 비호감도가 좀 아무래도 생기 비슷하니까 올라가면은 조금 뭐 거기 사시는 분들도 힘들 테고 여행 가는 우리도 상당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중국과 호주의 일이고, 우리도 사실 사드 때 지금 우리 입장에 생각해보면은 중국이 저렇게까지 우리를 뭐라 붙일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으면은 지금 뭐 호감도가 그때 당시에 61%라고 하잖아요. 호감도가 이 정도로 높았으면은 뭐 지금 와서 뭐 망을 같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어도 뭐 충분히 될 만한 사이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몰아붙이면은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죠.